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은 삶입니다. 삶. 제목이 재밌죠. 삶. 우리 모두의 인생 삶. 근데 특별하게도 독일 소설입니다. 다비드 바그너라는 장편 소설인데, 장편이긴 합니다만 챕터를 쭉 나눠가는 방식으로 뚝뚝 끊어지는 사색, 철학, 명상 뭐 이런 성격의 책이라서요, 페이지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이 한 300페이지인데 굳이 따지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대단히 읽기 부담스럽지 않은 책이고요. 많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은 쭉 아팠고, 급기야는 이제 간이 손상이 되고 간 이식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대단히 리얼하게 독일 사람 특유의 그 사실주의와 철학적 기반을 담은 대단히 멋진 소설책입니다. 예. 간 기증자를 기다리는 장기 이식 대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병에 대한 소설인데요. 병을 주제로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가볍게 느껴지는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자기 몸에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어딘가는 아프고 죄송합니다 비틀어져 있고 불편한 게 있거든요. 뭐 저희 아버님도 아주 불편한 장애이셨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다들 잊고 살죠. 병도요, 저도 뭐 시체 건강검진 쭉 하면 갑상선부터 쫙 나옵니다. 그냥 쭉 지켜보고 그냥 함께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극단적인 대단히 위험한, 늘 응급실에 쫓겨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앰뷸런스에서 피를 확 토해가지고 앰뷸런스 전체를 젖게 만들고, 뭐 이런 아주 위험한 어려운 병을 살고 계시던 분인데, 스토리를 다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없을 거고요. 여하튼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복TV에서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3. 독일의 신예 작가 다비드 바그너가 쓴 이 책은 시한부 인생의 끝을 맞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염을 알아온 주인공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병원 침대에서 쏟아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메모로 정리한 것이 이 소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마침내 간 이식에 성공을 하지만 새 삶에 대한 기쁨과 축하보다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간염을 앓았고 간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의 극사실주의적 서술이 독자들의 마음에 더욱 와닿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변호사 시절에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정말 재밌게. 그리고 제가 조직은행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은행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사람 죽잖아요. 그럼 피부, 깨끗한 피부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 피부, 죄송합니다. 이 피부만 기증해줘도요,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일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인공 피부를 덮어 씌우면요,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진짜 피부를 소독해가지고 처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죽은 사람, 기증한 사람 피부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더 생깁니다. 화상하면 피부 씌워주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피부를 기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외국에 사옵니다. 그러니까 백인 피부나, 죄송합니다, 색깔 있는 피부들, 우리와는 다른 색의 피부들을 여기에 덮어가지고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단히 특별한 나라예요, 사실. 물론 이제 유교적 영향 때문에 신체 발부가 수지 부모라서 그게 효도 첫째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화장 문화가 거의 70~80%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 문화도 앞설 수가 있는데 그렇진 못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이제 대단히 심각한 병에 걸렸고, 그래서 간 손상을 입게 되었고,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놀랬습니다만 유럽 전체 시장을 놓고, 전체 나라를 놓고 서로 장기들을 주고받더군요.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참, 우리도 이를테면 동아시아 전체, 뭐 전에 한동안 중국에 가서 비밀리에 간 이식받고 오신 분들 많았고, 또 뭐 사형수들 간이네 뭐 이런 이상한 흉흉한 소문들 많았잖아요. 근데 역시 유럽 쪽은 전체 장기 이식은행을 만들어서 순번을 정해놓고 각 나라에서 뇌사자나 기증자들이 나오면 중앙에서 분배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헬기로 실어 나르고,
이런 시스템들이 참 소설 외적으로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짧은 단편들이 모아졌는데요. 메모 277편이 모아져서 한 편의 소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책 중간중간 보시면 어떤 그 저자의 덤덤한 시각이 눈에 띄던데요. 재미있게 읽으셨는지요? 제가 좀 몇 군데를 읽어드리려고 네네. 대단히 철학적인 문장들이 많아요. 네. 이를테면요. 30페이지에 이 말 나옵니다. 병은 여행이다. 저승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대여행. Le Grand Tour. 그러니까 대여행이다. 병은 비어있는 시간이다. 병은 어디선가 읽은 것처럼 불쌍한 자들이 하는 여행이다. 멋지죠? 네. 병은 불쌍한 자들이 하는 여행. 또 그 다음에요. 몇 군데 기왕 읽은 김에 이런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은 언제나 현재다. 직접적이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이다. 기억 속에서 고통은 훨씬 덜하다. 회상할수록 점점 작아진다. 다음날 아침만 되어도 벌써 더 이상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고통은 쇠약해진다. 오직 순간만을 지배할 뿐이다. 아픈 동안은 아직 난 살아있는 거다. 이 뒷부분. 고통은 쇠약해진다. 오직 순간만을 지배할 뿐이다. 아픈 동안은 아직 난 살아있는 거다. 그 불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병고를 약으로 삼으라고. 그렇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고. 맞습니다. 이런 대단한 철학적 문장들이 들어있고요. 조금 더 읽을게요. 이런 겁니다. 이제 장기를 이를테면 그 저희 직원 중에도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분 함께 해야 돼서 장애인들은 꼭 한 분을 제가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배를 타시다가 배를 이제 그 쇠 줄을 매야 되잖아요. 포구에 내려가면. 근데 그게 잘못 감겨져가지고 확 풀리면서 다리를 쳐버린 겁니다. 프랑스에서. 그래 이제 무릎 아래쪽이 다 안 계신 분인데, 근데 정말 건강해요 정신도.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내 다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축구하겠다고 움직여보고. 물론 최근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손, 발 이런 거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돈이 비싸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를 이식받았다 그러면요. 이 장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지, 이 간은 누구 간이었는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호기심 있을 거 아니? 그 문장입니다, 이게. 너는 또 내 침대에 앉아있다. 오늘은 피처럼 붉은 스웨터를 입고 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름도 모른다. 너는 그냥 어스름 속에 앉아있다. 프로필 소실. 너는 17살일 수도 있고 37살이나 44살일 수도 있다.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묘하게 흐릿해 보인다. 일부러 모호하게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내가 며칠 전까지 어디에 살았는지 난 모른다. 다만 지금 내가 여기 내 곁에 있다는 것만 안다. 그 밖에 아무것도 모른다. 전혀 내 머리색도 모르고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여인이다. 지갑 안에 장기 기증 증서가 든 여자. 헬멧도 없이 스쿠터에서 추락한 18살 소녀. 목욕하다 사고를 당한 젊은 엄마. 뇌 출혈을 일으킨 노파. 하지만 어쩌면 너는 절망에 빠진 늙은 남자였는지도 모른다. 텔레비전 중독에 빠진 추하고 뚱뚱하고 못된 남자. 이제 곧 내가 그렇게 될 남자. 멋지잖아요. 네. 저도 사실 지갑 속에 늘 장기 기증 증서 뇌사시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간 이식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끝까지 읽은 독자들의 마음은 주인공의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축하보다는 왜 축하를 받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게요. 맨 처음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이제 어느 날 잠결에 전화를 받잖아요. 너한테 맞는 장기 나타났어. 그러니까 안 가버리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다가 다음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만 그 장기 기증받고 그다음에 자기 옛날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다음에 따로 사는 것 같던데 자기 부인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고 또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희망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박혀 있고요. 하여튼 중환자가 장기를 기증받고 병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 변천들, 삶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들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주제가 되고 있죠. 예. 이제 최 선생님과 제가 이번 주 신간에서 마음에 와닿은 대목 한 군데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워낙 명문이라 읽으려고 하나 읽을게요. 장기, 그러니까 신체 장기입니다. 장기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의존적이다. 장기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자신만의 삶이 있다. 그런데 그 삶을 오로지 유기체 내부에서만 영위할 수 있다.
장기의 삶은 빌려온 삶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기는 자기의 개별성을 오직 전체 유기체에 의존해서만 혹은 전체 유기체와 관계 안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개체라고 셸링은 말했다. 유기체로부터 분리되면 장기는 죽는다. 그러면 물론 유기체도 죽는다. 아주 간단하다. 나는 간이 없으면 죽고 간은 내가 없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여러 장기들의 상호작용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모습을 드러낸다. 삶은 상이한 장기들이 모인 잡종이며 공동활동이다. 모든 개별 장기들이 생존을 위해 함께 연주하는 콘서트다. 저는 149쪽입니다. 병실 기계들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니면 내가 기계들을 위한 것인가? 여기 누워있는 이 몸뚱이,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게 분명한 이 몸뚱이가 기계들을 위해 있는 것인가? 내가 모든 장치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상상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작동하는 것이다. 나는 체액을 빼앗기고 피를 빨리고 이용당하고 있다. 기계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기계들을 위한 것인지 저도 얼마 전에 병원 신세를 지면서 주인공과 같은 심정이었기에 공감이 가서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은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하여튼 그렇죠. 이분이 작가가 원래 간 이식을 받았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 어느 평론가의 평을 보면 이 책은 일생에 단 한 사람만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저자가 이걸 쓸 수 있었다 이런 재밌는 문장이 있던데 간이 없으면 내가 죽고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장기의 집합이고 콘서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간도 죽는 대단히 유기체적인 공생관계인데 우리는 때론 장기에 대한 고마움 그렇죠? 우리 이빨 뺄 때 많이 느끼잖아요. 아 이빨이 얼마나 고마워 이러는 거. 이빨 하나에도 얼마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철학적 사고인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내 장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타자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나와 내 장기는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인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과 내 몸뚱아리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죠.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 독일 소설가 다비드 바그너의 장편 소설을 바탕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